자, 이번 시간에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또 마지막으로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가 있어요. 이러는 과정은 얼음이 물로 바뀌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리고 밑에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액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응고, 또 수증기가 얼음으로 바뀌는 승화를 할 때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열 곡선을 보면서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물질을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계속 가열을 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밑에 얼음의 가열 곡선을 보면은 가열은 계속해서 쭉 해주고 있는데 온도가 이 0도씨 녹는 점에 해당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은 얼음하고 물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예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얼음이 물로 바뀌는 상태 변화에만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의 정의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가해준 열 에너지를 모두 얼음을 물로 바꾸느냐고 온도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온도가 유지된다. 그래서 녹는 점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가열을 해주면 물인 상태에서는 온도가 쭉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100도씨가 되면은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 지점을 바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끓는 점이죠. 물하고 수증기가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공존한다. 그리고 액체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기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는 일단 온도가 일정하고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가해진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수증기가 된 상태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냉각 곡선과 상태 변화에 대해서 볼 건데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물질을 냉각시킬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상태 변화를 하는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들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죠. 그래서 지금 왼쪽의 그래프 예시에는 물하고 얼음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물이 얼음이 되려면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야겠죠. 그래서 이 0도씨인 어는 점에서는 물이 얼음이 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계속 있으니까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존하니까 온도가 일정한 건데 이 액체가 다 없어지고 얼음만 남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을 합친 걸 봐보면 처음 상태에서는 원래 고체이다가 다음 이 나 상태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가 녹는 점이죠. 이때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다 상태일 때는 다시 액체만 존재하고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는 점이 된다. 어는 점에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봐줘야 될 거는 이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 상태에서는 액체가 다 고체로 바뀌어서 고체만 존재한다. 이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서는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위의 온도를 낮춰요. 예시를 한번 바로 봐볼게요. 일단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가 있어요.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이게 바로 융해열을 흡수하는 예시인데 얼음을 넣게 되면은 얼음이 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얼음이 물로 바뀌려면은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럼 주변에 있는 물들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뺏기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시원해진다. 다음으로 기화가 있죠. 기화는 더운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현상이 기화인데 더울 때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럼 물이 주변 공기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죠. 바로 다음으로 승화가 있는데 승화의 예시도 똑같아요.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승화된다고 표현하죠. 그럼 이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주변 공기가 시원해진다. 두 번째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요.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응고가 있어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엄청 추운 지역에 이글루 안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얼음으로 바뀌게 되겠죠.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의 열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물은 얼음으로 바뀌지만 주변 공기는 열에너지 방출에 의해서 따뜻해진다. 다음으로 액화를 볼게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이게 예시인데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내릴 수 있겠죠. 이때 주변에 열에너지를 방출해서 전체적으로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다음으로 승화를 볼게요.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눈으로 바뀌면서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주변의 열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주변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것이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